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밀월 관계가 시작된다.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봄 방일을 앞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만 방어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이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정부 때도 가까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무역 마찰, 두 나라 간의 무역 마찰이 상당했는데요. 지금은 안보와 경제 모두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오늘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최근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군이라는 섬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이 일본의 최서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오키나와 현에 속합니다. 근데 이 섬에서 대만까지의 거리가 불과 110km에 불과합니다. 일본 본토보다도 대만에 훨씬 가깝습니다. 지난해 아소다로 전 일본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키나와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오키나와 인근의 요나구니 섬 등을 비롯해서 일본의 제1열도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일본의 엄살일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본까지 탐낸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엄살만은 아닌 게요. 일본의 해상무역은 40% 이상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석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데요. 이 에너지의 80% 이상도 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만은 일본의 또 세 번째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대만에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대만 근처의 바다를 중국이 지배한다는 건 일본한테는 굉장히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의 대중경제에 있어서 최전선은 바로 대만 방어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의 일종의 방파제 같은 곳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다. 이런 논쟁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걱정이 있습니다.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군사 자원을 보내야 하는데 전 세계에 미군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군은 동유럽에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존재가 미국에 소중합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미국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최근에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지도자들이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엄청나겠지만요. 그만큼이나 최근 미국과 일본은 안보에 있어서 아주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보 협력이 이렇게 끈끈하다는 건요. 그만큼 두 나라가 서로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끼칩니다. 최근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올봄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시점에 맞춰서 미국과 일본의 철강 관세 분쟁이 종결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미일 관계가 좋긴 했지만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려 25%에 달하는 철강 수출 관세를 때려 맞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무관세로 돌리는 협상을 미국과 일본이 진행 중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때 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일 양국은 최근에 외교 국방장관 간의 기존의 2+2 회담에 이어서 외교 경제장관 간의 2+2 회담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외교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안보 협력의 종합판이라면 외교 경제장관 회담은 경제 협력의 종합판입니다. 미국의 외교장관, 즉 국무장관이 바로 바이든 정부 실세 중의 실세 토니 블링컨입니다. 블링컨이 이 두 개의 회담에 모두 참여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 경제 협력을 총지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뭘 하려고 할까요?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 무역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FTA와 같은 무역 협정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이 동맹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인권 국가에는 수출을 통제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같이 하는 그런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거를 과연 미국이 누구랑 하려고 할까요?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도 결국은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과 일본,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질서와 경제 질서를 새로 짜고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